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지만 미래에 가장 쪼달릴 게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게 결국 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사람과 로봇, 로봇과 로봇의 교신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배선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구리선이죠. 구리를 대체할 만한 금속이 딱히 없어요. 구리의 전도성을 보면 거의 은에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를 슬슬 국유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새로운 시대에 제일 모자랄 게 뭐냐면 히토류, 그다음에 우라늄, 그다음에 구리예요. 그 세 가지의 자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김학주 교수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요.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혼돈 상태였어요. 근데 케빈 워시 지명자가 과거 연준의 물가 통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매파적 인물을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할 의지가 있는데, 네. 그랬다가 잘못하면 결국 이 쓸데없는 곳에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이제 방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를 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중앙은행은 두 개의 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돈, 하나는 국채예요. 네. 근데 케빈 워시가 이제 국채를 좀 팔아서 시중의 돈을 흡수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음. 쓸데없는 곳에 가격 거품은 생기지 않을 거고, 동시에 금리를 내려준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 쉽게 돈을 은행의 심사를 받아서 음. 대출을 해서 이제 그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어. 결론적으로 돈은 줄고 이제 만들어지는 물건은 많고, 그럼 당연히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이제 노리는 거죠. 어. 네. 그 충격에 좀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 금, 은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추세가 하락기로 접어든 걸까요? 아니면은 뭐 반등의 여지는 유효한 상태인가요? 글쎄요. 제가 역사적으로 금 가격을 봤을 때 정말로 이 금이라는 거는 정말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음.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불황에서 '인플레라도 커버하자.' 음. 뭐 이런 심리로 가는 그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 어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관심이 많죠. 네. 좀 더 어 보수적으로 바뀌죠. 예. 그리고 사실 소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노인이 음. 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소비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이 교수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동안이셔 가지고 제가 아닌 줄 예. 알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면 결국 뭐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고 싶습니까? 팔리지도 않는데. 음. 예. 그러면 기업이 투자도 줄이고 결국 고용도 줄이고, 고용이 줄면 당연히 소비는 더 줄고, 네. 그러면 이 저성장의 어떤 그런 악순환이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투자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이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난번 코로나 쇼크 때도 한번 당해 봤지만 거의 트라우마처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생기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그대로 그냥 감소해지는 뭐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투자할 곳도 없고 이제 금이라도 그 인플레라도 이제 커버하자, 이런 게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우리 생활에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효율성 때문에 생산성 높아지고 인플레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아직까지는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 실적을 잘 못 내요. 음. 근데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빼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아마 그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금보다 더 빛나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인플레만 커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이 나온대. '그럼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갈 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귀금속에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데서 더 인제 이런 신기술주 위주로 돈은 넘어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케빈 허씨를 연준 의장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실 금, 은 가격이 막 하루 만에 폭락을 했는데 네. 그럼 응용을 해서 케빈 허씨가 결국 'AI 생산성에 확실한 도움을 줄 거다.'라는 믿음이 이번에 생긴 걸까요? 확신이? 어 그 그러니까 캐비너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음. 결국 시중에 어떤 쓸데없는 가격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음. 그러니까 돈줄을 조금 죄는 것. 근데 나머지는 결국 트럼프가 할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일할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규제를 풀어 주든지, 음. 특히 지금 인공지능이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로봇이 들어오려면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전력 인프라를 빨리 마련해 주든지 음. 네 요런 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돈은 신기술주로 쏠릴 것이다. 그게 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거죠. 두 명의 만남이 시너지를 확실하게 내면 정말 금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사람들을 더 홀리게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진도를 빨리 뺀다는 게 저도 늘 궁금했거든요. GPT를 지금 모두가 다 제 주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제미나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 돈 내면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진도를 빨리 빼서 어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글쎄요. 이제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돈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쓸 네. 수 있는. 근데 만약에 그 자율주행 전기가 충분해져서 자율주행이 보편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현민하고 나하고 자동차를 나눠 쓰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운영비가 한 16% 정도 되거든요. 둘이 나눠 쓰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8%뚝 는 네. 예 그냥 세이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인공지능에 지불할 만한 예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어. 그러면은 예 그 중요한 그러한 서비스에 우리가 저기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게 근데 너무 작지 않나 싶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 8%씩 그 자기 가계 지출의 8%를 그 이 교통비에 쓴다면. 예.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에 쓴다고 그러면은 추론 서비스에 쓴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한 소비가 될걸요? 그 네. 각 가족의 필수제가 되어 버리면. 네네네. 음. 엄청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금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금만큼 귀한 희토류 얘기도 좀 해 볼게요. 미국이 최근 희토류 강산 갖고 있는 MP 매터리얼스 지분을 15% 인수를 하는 등 이 자원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대응인데 미국의 희토류에 대한 집착은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희토류라는 게 말 그대로 희귀한 금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쪼끔 다른 의미로 보면 강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음. 스스로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금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모터를 까 보면 구리선이 감겨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구리선에 전류를 주면 이제 자기장이 생기고 그거의 자기장으로 인해서 인제 그 회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거를 이 희토류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없어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음. 우리가 전류를 공급하지 못할 만한 환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주 공간,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이런 데는 희토류가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뭐 인제 그 화학적 열분해를 한다. 앞으로 많은 그러한 그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공정이 생길 텐데 거기서 촉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아주 독특한 물성을 갖고 있는 그런 희토류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사실 거의 어떤 새로운 그러한 인공지능의 세계는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인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제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 지금 희토류를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음.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희토류가 17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다 비슷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제를 해야 될 거 네. 아니겠어요. 석유 정제하는 거 비슷합니다. 음. 석유도 원유를 끓이면 온도에 따라서 뭐 각종의 기름들이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토류도 결국 전기적, 화학적 자극을 주면 반응 속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희토류가 막 이렇게 정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선생님께 얘기했듯이 그 화학적 구조가 다 비슷해요. 음. 예 그러니까 쪼끔만 이 저기 자극을 잘못 줘도 막 섞인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40년 동안 그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 미국이 뭐 자기 자국 내에 있는 뭐 저기 마운틴 패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인제 휴토리를 수입한다든가 거기 제일 많죠. 아니면 그린란드 쪽에서 뭐 긁어서 갖고 온다든가 해도 음. 결국은 그걸 재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 중국이 싫다면 그나마 쪼끔이라도 해 봤던 호주 쪽으로 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한 협상이 지금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해저에 있는 희토류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재련하는 과정은 되게 어렵다. 결국 중국이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노하우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채굴 자체는 어때요? 쉬워요? 채굴을
뭐 채굴 기술은 문제가 아닌데 있는 데가 별로 없죠. 매장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그 북극 항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전체를 다 손에 넣을 수 있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희토류가 상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수조 달러 될걸요? 그리고 앞으로 그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런 부채 증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빚에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아. 인제 트럼프는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채굴을 하려다 보면 네.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수심이 5km예요. 굉장히 깊죠. 네. 그러면 엄청난 압력이 쏟아져요. 그리고 뭐 수온도 한 1-2 도밖에 안 되고 앞이 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처럼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어.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면 가장 먼저 보낼 곳이 거길걸요? 예. 히토류 채굴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바닷물이잖아요. 네. 소금물이에요. 그럼 전기 통합니다. 그럼 로봇이 들어가기가 예, 그러니까 인제 그 금속이 전위가 낮은 금속에서 전위가 높은 금속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전위가 낮은 금속은 녹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타늄하고 철강으로 합쳐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다. 철강은 녹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팔이 덜렁덜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떠한 특수합금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런 척박한 환경, 엄청난 유압이 발생을 할 텐데 거기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할 수 어.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 그래서 그린란드 산다고 또 답이 아니겠네요.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를 미국이 키우고 있죠. 그 음. 개발하는 어떤 그 기업들이 있어요?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재를 만드는 데는 ATI 뭐 이런 데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음. 그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그리하고 인공지능은 사실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근데 이 충분한 전력 확보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소형 원자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요즘에는 각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전력은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해서든 천연가스 터빈을 하든 아니면 태양광 뭐 풍력 같은 거는 사막이나 바다 가면 많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전기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송전망을 걷다가 들이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기존의 송전망을 느린다 하더라도 뭐 사시는 곳에 만약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기분 좋습니까? 싫죠. 그러니까 네. 지역 그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미 송전망은 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으로서의 솔루션은 어떻게든지 중앙에서 넘어오는 그 전기의 송전량을 줄이는 것. 그럼 음.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역에다가 조그만 그러한 그 발전소를 하나 짓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매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의 그 전기 과부 쪽을 컨트롤하려면 가동률이 쉽게 조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소형 원자로라는 거죠. 네. 작고 네. 가동률도 2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소형 원자로밖에 없어요. 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자꾸 천연가스로 한번 해 보자 뭐 음. 이러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천연가스로 하면은 사실상 엄청 또 대형이고 네. 조절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임기 내에 업적을 바라는 거죠. 근데 소형 원자로라든가 수소 같은 거는 오래 걸리죠. 투자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천연가스로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걸려요? 소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가 인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의 가장 최대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것도 조그맣지만 공사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처음 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게 다 비용이에요. 손실이죠. 음. 근데 사실 그걸 정부가 인제 떼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재생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안 그랬습니까? 초기에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켰죠. 네. 근데 정부가 다 보조금으로 인제 지원하고 그래서 인제 세틀 다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보조금이 덜 들어갈 거예요. 예.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는 당장 이 천연가스의 미련 그러니까 셰일가스의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네. 거기서의 어떤 그러한 이 고소득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어.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아무리 인제 시간을 끌어봐도 결국 소형 원자로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음. 시인하고 언젠가는 이 소형 원자 쪽을 인제 추진을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늦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트럼프의 목을 조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아까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결국 뭐 10억 명의 가입자인데 유료 가입자 한 4천만 명. 네.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빨리 안 나가면 그러면은 인제 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서 아직 이익 못 내고 있는 데가 꽤 많죠. 여기서 인제 서성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요. 인제 트럼프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당장 4년 5년 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그 거요? AI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 그거를 장담 못 하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런 위험이 너무 커지면 네네. 트럼프도 네. 사실상 지금 전력을 이렇게 수급을 안 해 주는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 인제 소형 원자로의 원료가 결국에 농축 우라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축하는 그런 업체가 미국에 사라졌었어요, 민간 업체들이. 근데 다시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요즘. 예. 그 얘기는 어. 앞으로 인제 소형 원자로를 이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러면은 아마 그 보조금들이, 그러니까 농축 회사에 지급했던 그런 보조금들이 이제 소형 원자로 업체에게도 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기대는 있는 거죠. 근데 막 본격적인 지원은 아직은 아직 안 눈치를 보이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소형 원자로가 성공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이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음. 농축 우라늄인데 요게 조달하는 데 네. 차질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라늄의 최대 생산국은 카자흐스탄이에요. 음.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인제 우라늄을 갖고 오더라도 그것을 뭐 재련하고 농축시키고 그리고 인제 핵 연료봉으로 인제 가공하는 그런 건 다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음.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2 위의 우라늄 생산국 카나다로 가는 거죠. 근데 아. 카나다가 이 퀄리티, 그러니까 이 네. 우라늄의 어떤 질을 보면 제일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제 캐나다 우라늄 광산 카메코 같은 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핵 농축 기술은 미국이 최고예요. 네. 이게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 민간 업체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 4 세대 소형 원자로 진도가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못 받아서. 전쟁 근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야 이제 빨리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아. 보조금 줘서 막 키우니까 이제 고런 것들이 쪼끔 더 진도가 나가면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쪽도 쪼끔 더 인제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조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거 근데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가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러시아보다 훨씬 좋죠.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 '지렛대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둘의 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그럼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의 비중 SMR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확대가 되면은 미국에서 신경 쓰는 게 또 유가잖아요. 이 네네. 유가가 좀 급락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산유국이 좀 타격이 클 텐데. 벌써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잖아요.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의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쪼끔 옮아갔죠 이미.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본격화되면은 유가는 더 떨어지고 배럴당 $50 밑으로 내려가면 음. 지금 뭐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사실 미국도 산유국 아니에요? 그쵸. 최대 네. 산유국이죠. 그럼 석유를 버릴 겁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석유를 어리석게 지금까지는 태워서 사용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운송기관의 연료로 그렇게 하지 말고 태우지 말고 쪼개자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의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자. 그러니까 음. 이 석유라는 거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네. 고걸 열이나 어떤 촉매로 잘 쪼개면 수소는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운반을 시켜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시키면 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기가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탄 비용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비용이 네. 수소를 액화 저장하는 게 좀 높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관건은 탄소에 있어요. 탄소가 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탄소를
지금은 가만 내버려 두면 떡이 지죠. 네. 그래서 타이어 연료인 원료인 뭐 카본 블랙 같은 걸로 써요. 근데 얘가 아직 뭉치기 전에 나노 상태에서 빨리 꺼낸다. 음. 그럼 그라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로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 완전히 고부가 소재죠. 그건 어디에 써요? 그거 그러니까 그 그라핀이나 네. 탄소 나노튜브 같은 네네. 그런 것들은 뭐 배터리 소재라든가 굉장히 어. 너무너무 쓰고 싶은 데가 많죠. 아주 고부가니까. 네. 그러면 수소는 거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탄소가 막 올가매기 전에 막 뭉치기 네네. 전에 그거를 잘 뽑아내서 쓰는 그 기술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거 해 보려고 그랬었어요, 창업해서. 근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 하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일본 애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 어. 아직까지는 그걸 다 안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그 쇼와덴코라든가 레조나그로 지금 이제 상장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런 애들이 이 탄소의 가공 기술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일본 음. 애들 보면 그 회사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제품 이름이에요. 음.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오타쿠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떤 하나의 그 기술에 굉장히 몰입하고 예. 깊이 있게 몰입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교수님 안 하셨어요? 창업하시려다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쪼끔 더 인제 하려면 일본에 있는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인재들을 쪼끔 더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독일도 생각합니다. 잘해요? 독일도 정밀화학, 정밀기계, 일본도 그렇고 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배운 거죠. 진짜 결국 다 전쟁을 예. 통해서 배운 것들. 우리는 사실 그 죽기 살기로 그 공정 기술을 배운 거고 음. 그게 휴머노이드에 잘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구리 얘기도 좀 해 볼게요. 구리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예. 인공지능이 보급될수록 오늘도 사실 우리 구리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구리선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앞으로도 구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할까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지만 미래에 가장 저기 쪼달릴 게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게 결국 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인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사람과 로봇과 로봇의 교신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교신이라는 거는 결국 배선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다 구리선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럼 로봇은 관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절은 다 모터예요. 근데 그 모터를 까 보면 구리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인제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구리를 대체할 만한 금속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의 음. 전도성을 보면 거의 은에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은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진짜 탁월하죠, 전도성이. 음. 근데 현실적인 가격에 그 정도의 전도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지만 그래서 인제 어떤 나라는 인제 구리를 슬슬 국유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이것도 같고 히토류처럼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제일 모자랄 게 뭐냐면 히토류, 음. 그다음에 우라늄, 네. 그다음에 구리예요. 어.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자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석유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실은 어. 그게 인제 앞으로의 어떤 동력을 결정하는 그런 금속들이니까요. 음. 그래서 뭐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인제 구리 광산이죠. 뭐 그런 쪽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음. 예. 그거는 근데 막 채굴 과정이나 뭐 어떤 재련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막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려 아연이나 네.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뭐 이런 업체들이 좀 탁월하죠.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는 뭐 '구리로서 돈을 크게 번다.' 이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를 재련할 때 그 안에 인제 금이라든가 몰리브덴 같은 귀금속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많이 함유돼 고걸 잘 뽑아낼수록 그 고려 음음. 아연이 그걸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 금, 은을 비롯해서 희귀금속 가격 상승이 이런 산업용 수요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투기적 성향이 되게 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중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 뭐 케빈 러시가 인제 유동성을 많이 걷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돈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음.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할 때는 돈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다 이제 그 생산 시설 증설 그다음에 이제 그 운전 자본의 돈이 다 인제 빨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다 성장한 다음에는 그때는 더 투자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늘어났던 이익이 다 현금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음.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젊었을 때는 뭐 아이들이나 이런 데 투자할 데가 많죠. 근데 지금은 뭐 늙어서 저축할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는 유동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보내는 게 그게 인제 음. 결국은 사는 길이죠. 음. 그리고 그런 높은 유동성 속에서 인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득세를 했던 거고 음. 근데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제 그 국가가 되게 빚이 늘어가죠. 빚. 네. 그러니까 그 인제 미국도 정부 부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국채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시중에 다 던져 버리면 국채 가격이 크게 급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리가 급등하는 거예요. 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중앙은행이 돈 신규 화폐를 발행해서 그중에 일부를 소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 국채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때마다 신규 화폐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너무 인제 그러니까 남발되는 거 아닌가요, 화폐가 신규 화폐가. 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건 달러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마찬가지죠. 미국이 특히 그렇지만. 음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사자 뭐 이런 거였었는데 네. 이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주 요인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늙어가니까. 그렇죠. 네. 돈 쓸 데가 그러니까 많아서. 그렇죠. 가장 큰 게 의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미국 같은 경우. 인제 그러면 그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신약 개발하는데 사실 신약이 굉장히 비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그 비싸게 사서 싸게 나눠 주는 것뿐이죠. 근데 신약 개발할 때 그 후보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꽤 다양한데 그게 결합하는 것에 따라서 이거의 그 독성과 효능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음. 이 후보 물질이 서로 붙는지도 잘 몰라요. 네. 계속 계산하는 거죠. 제가 아는 기업은 몇 년째 그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돌리고 있어요. 근데 어. 인공지능이 이거를 몇 개월 만에 끝내준다. 이렇게 어. 되면 완전 신약 가격이 확실히 다운되는 거죠. 그다음에 약을 개발할 때 또 하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임상 비용이에요. 네. 약을 환자에다 써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오. 그래서 환자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암이면 암의 성분을 다 아바타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약을 써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네. 어 우리들이 인제 그 이 환자가 쓰러지잖아요. 네. 그럼 정부는 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땐 너무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빨리 상태를 알아서 병원으로 보내는 게 정부가 하고 비용을 싶은 줄이는 일이기도 하죠. 일이죠.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그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좀 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거는 당신의 실시간 의료 정보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기 전에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음. 그러한 다 AI가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에도 지금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그런 어떤 원격 의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본격화돼서 수익화된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별로 되게 왜소하게 보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네네. 오히려. 네네. 근데 아바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바타를. 네네. 근데 여기에도 약간 전에 배웠던 거를 조금 응용을 해 보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네. 공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도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학습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미 인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특히 임상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가 많이 도메인 날리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 미국의 아이큐비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맞아서 더 빛날 수 있는 음. 예 고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오는 사실 굉장한 고부가치 사업이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게 약간 보급화되면 나중에는 지금 동물 실험하고 이런 것도 다 없앨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인비트로 이게 인제 그 실험실에서 하는 거고 네. 인비보 그거는 동물들에다 쳐 보는 거죠, 약을. 근데 나중에 인제 인실리코 음. 쪽으로 인제 결국은 디지털로 다 그거를 커버하겠다. 이제 그쪽으로 어.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네. 놀라운데 오늘은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자원전쟁 이면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국가 부채나 의료비 같은 좀 해묵은 숙제들을 풀 수 있는 해독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금보다 빛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효율을 높이는 생산성이 아닐까라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적 본능 김학주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님과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에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